추석 명절을 맞이해 시댁을 찾은 부부. 아, 가죠. 엄마, 저희 왔어요. 왔나? 아이고, 올란 좀 일찍 오지.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아, 오자마자. 다들 추석이라고 어디 가는지 길이 많이 막히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니, 길이 막히면 어제 오던가 하지. 아니, 나 때는 명절이면 전날에 아이고, 가서 분위기가, 전도 왜 이러죠? 붙이고 다 했어. 어머니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시어머니는 먼 길 오느라 고생한 며느리에게 반가운 인사 대신 앞치마를 건넵니다. 결국 며느리의 몫이 되고만 명절 음식 준비. 엄마, 그래도 이제 와서 도움이 되죠. 화 좀 푸세요. 아이고,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뭘 도와. 내가 널 장가 보내놓고 40년이 넘도록 차례상 차려야 되고. 아이고, 내 처지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이고. 정말 명절 지긋지긋해. 어깨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속에서 쉴 틈도 없이 음식 준비를 마친 며느리. 어머니 힘드셨죠? 과일 좀 드세요. 제가 거의 다 마무리했어요. 아이고, 너는 정리 좀 한 거 가지고 생색내는 거니?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날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같이 시장도 보고 제사 준비도 하고 이제 나 혼자 할 일이가 이제 힘에 힘이 붙여서 드시긴 못하겠다. 드시는구나. 어머니 전날에는 좀 힘들어요. 아, 네가 일을 하냐 뭘 하냐. 애도 이제 커서 학교 다니고. 아니,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 네,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의 도움을 청하는 며느리. 그냥 도와줘야죠. 가만히 있죠? 나 회사 끝나고 같이 오면 되지. 이 사람 혼자 와서 해요. 도와줍니다. 왜? 얘는 다리가 없어 버스를 못 타. 아이고, 아이고. 꼭 너랑 같이 다녀야 된다니?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우여곡절 끝에 차례를 마치고 식사까지 마친 부부와 먹었어? 시어머니. 차리는 건 내가 차려서 치우는 건 너가 치워라. 네. 여보, 내가 도와줄까? 어이구, 그걸 왜 네가 해? 남자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세상은 다 같이 하는 거야. 그래도 뭐 남편이 잘하네. 어이구, 결혼할 때부터 집안일 안 해본 거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더니 내가 결혼 허락을 했는 게 내가 잘못이지. 아, 명절에 이거 분위기가 어우.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비난으로 즐거워야 할 명절이 부부에게는 달갑지 않은 시간이 되고만 합니다. 그날 오후 설거지까지 마친 아내가 남편에게 눈치를 주는데요. 당연히 봤죠. 왜? 저희 이제 집에 가보려고요. 엄마도 고생하셨는데 좀 쉬세요. 간다고? 저녁에 이모 집 가서 저녁 먹기로 했는데 이따 같이 가자. 네? 이모네 집 가신다고요? 이 사람도 친정에 가봐야죠. 가야지. 그리고 이모네 댁엔 가족들 모이지 않나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니? 우리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이따 가자. 네, 이건 미리 말씀하셨어야 돼요. 일방적인 시어머니의 통보에 곤란해진 부부. 계속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네요. 어머님 저희 집에도 가보기로 했어요. 아 어머니 미리 말씀해 주시지. 예.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다. 그리고 너 친정에 자주 다니잖니. 이모네 가서 저녁 먹고 가거라. 코로나19도 그렇고 그냥 저희 집에 갈게요. 아니, 너는 명절에 친지들도 안 만나고 사니?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니? 엄마, 말씀이 좀 심하시잖아요. 이 사람도 힘들 텐데. 저희 이만 가볼게요. 빨리 가자.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모 집 가자는데. 결국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채 어머니 댁을 나오는 부부.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 엄마가 혼자 된 지 좀 되다 보니까 적적해서 더 짜증만 늘어나신 것 같아.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남편이 참 좋으신 분이네. 말씀도 점점 심해지고 나 정말 이제는 못 참겠어. 아, 스트레스 많아. 부부 위기로까지 번진 고부 갈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아니, 매년 제가 이거 8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8년째 이 갈등은 없어지지가.
8년이 뭡니까? 저건 뭐 좀 너무 계속해서 극단적인 경우. 고부 갈등은 조선 시대부터 있었으니까 조선 시대부터 뭐 있었군요. 800년이 넘어도 고부 갈등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설이라든지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이혼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통계청의 조사를 봐도 약 10% 정도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을 만큼 이 고부 갈등이 또 하나 이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네, 좀 네. 극단적이고 사실 은근한 신경전 뭐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이게 좀 피곤하니까. 뭐 요즘 명절 직후 이혼이 늘어나는 게 꼭 뭐 고부 갈등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고부 갈등으로 변호사님 이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는 사유가. 없이 우리나라 좀 특이한 이 민법 규정이 있는데 네. 이 배우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아예 이혼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부 갈등이 심하냐면요. 물론 장서 갈등도 있죠. 여기서 이제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을 당한다든지 네. 아니면 폭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뭐 비교를 한다든지 인격 모독을 한다든지 이게 다 포함이 되고요. 아. 예를 들어서 시부모나 장인어른이 며느리나 사위를 이제 추석 때 불러가지고 네. 계속해서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보기 다른 때문에. 나라는 고부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남편과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도 네.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근데 결국에는 남편과의 문제로 규착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고부 갈등의 원인이 남편이 중간에 적극적으로 좀 중재를 하거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하지 않은 경우에 결국 이제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결국 남편 책임을 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라는 게 있잖아요. 위자료를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남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애매한 문제인데 네. 이제 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남편도 밉지만 뭐 시부모도 밉고 시누이도 밉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는 좀 말리는 편입니다. 어. 왜냐하면요. 이 남편과 아내가 싸운 것도 지는딴 싸움이 되는데 이 시부모도 끌어들이고 뭐 시누이한 피고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법원에서도 그거를 별로 이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법정 나가서 부부가 싸우는 것도 힘든데 뭐 시부모 나오고 뭐 장인장 뭐 총출동해가지고 하면은 완전히 법정이 너무나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말리고 있고요. 실제로 위자료 청구를 해도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로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증거를 확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시부모님이 나를 때렸다든지 아니면 욕설을 했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뭐 녹음이라든지 문자 이런 증거가 있어야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남편은 좀 영상에 노력을 많이 하고 분은 아내 좋으시던데. 편을 들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까 잘하시던데. 근데 안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치. 안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머니한테 네가 더 잘해라 막 이런 경우도 그럴 수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고부 갈등이 심해진 경우에 남편의 책임을 물은 판례도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남편들이 이제 부부 싸움 하면은 그거를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막 이릅니다. 시시콜콜 막 심지어는 뭐 부부 싸움을 전화해가지고 뭐 아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막 어린애처럼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하. 어머니가 아들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며느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그렇지, 생각할 거 그렇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해가 커져가지고 이 부부 갈등이 또 증폭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키워가지고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남편에게 이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례를 만나보셨으니까 변호사님이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고부 갈등. 저는 일단은 남편분들은 아내 편을 드는 게 해결책이라고 해야 되죠. 봐요. 같이 사는 게 예. 아니니까. 왜냐하면 고부 갈등이 심해질 경우에 이제 결국에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데 네. 그냥 모르쇠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아내를 뭐 이제 험담하거나 아니면 아내의 이제 화를 돋궈가지고 이제 고부 갈등을 키우고 이혼을 이제 늘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내 편을 들어야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만 됩니다. 네. 그러면 좀 어머니에게는 좀 서운할 수가 있잖아요. 어머니 서운하죠. 어머니 좀 서운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이런 말이 유행이잖아요. 물과 효도는 셀프라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 효도는 각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한테 이렇게 대신 효도를 강요하지 말고 자신의 부모는 자신이 그냥 따로 효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따로 찾아가서 효도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 고부 갈등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추석과 설도 좀 셀프로 해서 이 부부는 부부끼리 좀 결혼의 중심은 부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부모도 이제 자식을 좀 독립을 시키고 네.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뭐 매주 이거 나오시기 전에 뭐 논문으로 연구하십니까? 좋은 이미지를 받기 위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